한옥은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집이면, 한민족이 사는 집이면 다 한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양옥에도 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전에 신라시대, 삼국시대에서 쭉 전통적으로 살아온 우리 한반도에 지어진 집을 한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다 한옥에 살았는데 왜 지금 우리는 한옥에 살지 않는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살던 집이 한옥인데 우리가 한옥에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따져보고 한옥이란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옥으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한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나라에서도 신한옥, 우리는 현대한옥 이렇게 부르면서 이걸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이유는 한옥을 지금 짓자고 맡겨놓으면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느냐? 아니겠죠. 전에 돈이 많이 들으면 그런 집을 못 지었겠죠. 전에는 다 한옥에 살았는데 그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겠죠. 실제 많이 안 들고, 한옥도 종류가 뭐 초가집도 기와집, 노화집, 뭐 통나무집, 황토방 다 있었으니까 한옥을 그렇게 비싸게 짓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는 점이 있고, 그게 다 살지 않으니까 또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한꺼번에 많이 한옥도 지으면 상당히 싸질 텐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옥이, 그러니까 현대 생활에 맞지 않고 과거 농경 생활에 맞춰서 지어놓은 집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겨울에 너무 춥다. 그래서 이 한옥, 전통 한옥 비싸게 지금 진 집들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추워가지고 떨고 있으니까 그 한옥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비싸고 춥고 불편하고. 그런데 원래 한옥은 그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가장 싸고 가장 편하고 가장 품이 있는 집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럼 됐느냐? 그걸 우리가 검토하자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조금 오늘 따져봐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옥에 살고 또 황토방에 살고 건강한 주택에 살고, 그리고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에 살고 싶다 해서 오늘 얘기가 시작됩니다. 한옥이란 말은 원래 없던 말이죠. 양옥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냥 우리는 집이면 됐지 무슨 한옥이에요. 양옥이 서양의 주택이 들어오니까 그 양옥 하니까 우리 거는 한옥. 한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옷이지 뭐. 근데 이제 양복이 들어오니까 한복, 양식이 들어오니까 한식. 그래서 원래 우리 거는 그냥 우리 음식일 뿐인데 서양에 대비해서 우리 음식은 이제 한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기와집이 됐든 노화집이 됐든 통나무집이 됐든 이렇게 방바닥에 온도를 깔고 신을 벗고 생활하는 그런 집이 구조적으로는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이렇게 남풍이 부는 이런 그 곳에 있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이 바로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옥은 그 일본에도 목조 주택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유럽에는 유럽의 주택이 있고 에스키모인들은 뭐 이글루라는 이런 주택도 있고 다 자기 주택이 가장 편하고 좋게 기후와
문화에 맞춰서 잘 지어놓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께 제일 좋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온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딴 나라는 온돌이 없었느냐? 온돌이 있었는데 전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고 일어나서 생활하고 집을 키워서 불을 많이 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그런 문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 기술이나 문화를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온도를 발달을 시켜가지고 지금 뭐 침대 생활을 하면서도 의자나 이렇게 입식 생활을 하면서도 온도를 유지하고 신을 벗고 사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특별한 주택에 살아도 온돌방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왜냐? 현대인의 생활과 지구 환경 보호와 건강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한번 일어난 사람은 신발을 신고 살던 사람은 다시 앉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못 들어오고 일부분을 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온도를 버리려고 사실 애를 썼어요. 그래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부자 마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노래도 나오고 아파트를 도입해라. 그래서 아파트를 딱 수입해서 이제 당시 주택공사에서 마포 아파트, 반포 아파트 이렇게 팍팍팍팍 짓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서양의 집이었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온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뭐가 있었어요? 라지에이터라는 옆에 이렇게 그게 다 있었어요. 그 분양을 해줬어. 근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아니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바닥이 냉골이니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라지에타를 좀 펴가지고 바닥에 묻자. 그래서 안방에 있는 걸 각각 집에서 뜯어가지고 바닥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는 당시에 이거 변경하면 안 된다. 이게 공공주택이니까. 왜냐하면 이 그 난방하는 이 라지에타에서 발열하는 거하고 이게 쫙 펴서 발열하는 거하고 쫙 피면 이게 그 열량이 더 나가거든요. 중국도 라지에타 하는 집하고 온돌 하는 집이 있으면 온돌은 이렇게 넓게 펴서 뜨겁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막 막았어요. 이거는 아파트는 입식 생활을 하는 거고 입식 생활이 현대인의 건강도 좋고 허리도 안 아프고 활동적이고 이게 좋은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옛날 나쁜 거를 하려고 바닥에 까느냐 하고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주거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막히지를 않아요. 근데 못하게 계속 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까지 뜯어가지고 놓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 그래서 계속 이걸 놓으니까 정부에서 후퇴 1단계. 그럼 좋다. 그러면 방에서는 바닥에 이불 펴고 자니까 방만 이 라지에타를 하지 말고 이렇게 밑으로 돌리고 나머지 거실하고 이런 다른 데는 그냥 유지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어서 분양을 했죠. 어떻게 됐겠어요? 또 거실을 뜯어서 또 까는 거야. 또 말리다가 안 되는 거죠. 화장실까지 뜯어가지고 바닥에다 하니 뭐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가 다 온돌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편하고 익숙하고 건강에 좋으니까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서양으로 가가지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 온돌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인데 우리는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도 온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들이란 말밖에 안 썼어요.
구들방 구들에서 잔다.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야 구들장 빼고 자냐 그만 좀 일어나라. 구들의 굴뚝을 보면 과부집 생활을 알 수가 있다. 예, 구들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구들이 따뜻하고 좋잖아요. 거긴 다다미만이고 겨울에 추운데. 근데 구들이란 말은 없고 글자가 온돌이 있으니까 온돌만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온돌을 온도로 이렇게 차음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그 온돌이란 글자가 이제 서양으로 퍼지고 그래서 ONDOL이라는 그 고유명사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도 온돌은 한국의 고유한 그 바닥 난방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 문화는 서양은 버렸는데 우리는 고수를 했고 지금에 와서 이게 농경 생활이 아니고 전투 생활이 아니고 이런 지적 생활, 정보 생활 또는 이런 서로 상생하는 생활에는 이 온돌이 딱 맞기 때문에 위생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도입해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돌이 원래부터 우리 거고 원래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추울 때는 다 필요해서 여러 군데 쓰다가 우리만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고 다른 나라에서 현대적으로 이것을 수입해서 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거의 온돌에 사는 민족은 현재 스코어 우리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자랑할 만하고 우리는 온돌 난방이 이 난방 중에서 제일 저렴한 난방입니다. 근데 서양은 이 난방을 별로 안 하니까 제일 비싼 난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온돌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 한식이나 한복이나 또는 다른 한류는 대접을 상당히 받는데 온돌은 불행히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래서 제가 이 온돌을 연구하게 되고 온돌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고 무슨 뭐 모태다 이런 말들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역사의 큰 흐름의 선봉으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전통 온돌 기술자 2급을 그래서 반드시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칠불사 아짜방 문제는 꼭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에 안 가면 떨어져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온돌이 현대화되고 또 더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온돌은 또 온돌이라고 안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 전통하는 사람들이 이거 온돌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면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편하고 익숙한 것이다. 이게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이긴 해도.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 이 전통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통에 애들이 전통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불편해도 참는 거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 정신이 불편할 리가 없고 어떤 그 행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좋게 바꿔왔다고요. 그래서 이어왔는데 우리 선배들이 야 불편해도 참어라 하는 바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마른 거죠. 그러니까 한옥을 지금 현대에 맞춰서 온도를 지금 현대에 맞춰서 바꿔놨으면 한옥이나 온도를 다 했을 텐데 조선시대 한옥 온도를 지어놓고 이거 살아 불편해도 옛날에 이러고 다 살았어. 그러니까 그럼 너나 살아. 그리고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하고 친하고 건강하고 좋은 그런 그 전통들이 있는데 그 껍데기만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는 결국은 그 실체, 그 정신까지도 이어가질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제사 예를 들었어요. 조상을 공경하고 숭배하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제사 제도를 옛날 방법으로 해버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고의 좋은 음식, 최고의 좋은 분위기 뭐 이런 걸 그 당시엔 했지만 지금은 그게 별로 최고가 아니니까 지금 애들이 감동할 수 있는 걸로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요새 그런 걸 하는 집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뭐 부침개나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별로 안 하고 깔끔하게 해서 그 기리는 그 식하고 그다음에 평소 좋아하시던 거 뭐 그런 거 얘기 나누고 그런 그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거 이제 같이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호텔 식당 딱 예약해 가지고 며느리 다 불러서 야 가자. 그래서 가족 모임 딱 해서 밥 먹고 그러면 오지. 그리고 가서 백화점 근처에 가서 딱 선물 하나씩 딱 사주고 가봐요. 그러면 분명히 온다. 거기다 이제 노잣돈까지 딱 넣어가지고 주면 다 오는 거지. 근데 전통은 이게 아니야.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 혼자 이제 그러고 죽을 때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이 전통하는 사람이 바꿔야 정신을 가져오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일반인이 하면 이놈은 이제 정신도 없고 뭐도 없고 완전히 막대 먹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정신이 뿌리 깊은 사람이 딱 해서 야 오늘은 어느 뷔페에 무슨 백화점에 이렇게 사고 오늘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게 벌써 이게 뭔가 쓰잖아. 그러니까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한옥을 정말로 사랑하고 한옥의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이 어느 것은 불편하니까 현대적으로 바꾸자 해서 착착착착 바꿔놓으면 한옥의 맛이 살아있는 현대적 주택이 되는데 그냥 현대주택 하는 사람이 한옥 그 흉내만 이렇게 내면 음식점에 그 앞에 눈썹만 달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이제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하는 사람이 현대적인 것을 그 적용해서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현대 하는 사람이 지금 전통을 끌어당겨서 하는데 아주 힘이 들죠. 왜냐하면 전통은 그냥 배워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몸으로 다 체득하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화장실, 주방,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화장실하고 주방뿐만이 아니에요.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서재도 그렇고 마당도 그렇고 모든 공간이 현대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 전통이 갖고 있는 그 정신, 품격을 딱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이어왔어요. 그렇게 이어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간 거지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얼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가 6.25 후에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된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 수천 년의 그 조상들의 빛나는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고려태조 왕건,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뭐 이순신 이 빛나는 사람들의 그 전통이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주방 이런 것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양은 품위 있는 그런 주택을 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다 있는데요. 지난번 강의할 때 가능하면 교과서를 해달라고 그래서 교과서를 하려고 했더니 더 잘 안 되네. 어쨌든 편리하고 아름다운 한옥의
살고 싶지 않은 한국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전통에 녹아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은 그 값싸고 기능적으로 이걸 또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작품이라고 너무 비싸게 해놓으면 이건 또 아무나 대중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로 방송인들이 우리 많이 나오는데 돈이 많으니까 방송인들이 잘 한옥을 근사하게 전통 한옥을 지어놓고 춥다고 이제 두꺼운 소모옷 같은 거 입고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참 우습죠. 그러니까 지금 한옥은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한옥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기도 간단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실습하러 갔을 때 요 집이 지어진 그 당시 지은 집인데요. 요것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은 집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아마 황현숙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 한옥, 신한옥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 한옥이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한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하면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는데 옛날 거는 그러면 뭐 조선시대가 옛날인가 고려시대가 옛날인가 삼국시대가 옛날인가 따지면 그것도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전통은 계속 이렇게 변화하면서 발전해 오는 거죠. 변화하면서 발전한 거지 뭐 어느 게 딱 있어 이게 전통이야. 그리고 우기는 사람 때문에 전통이 이제 딱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전통은 변하면서 적응하면서 지나가고 대신에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맥, 정신 그것은 이어오는 것이 정신은 간단해요. 자연과 친화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해서 그 풍미가 느껴지는 그게 전통의 정신이죠. 그 정신을 이어오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법에서 그걸 정의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어려워서 법도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조로 구조가 돼야 되겠다. 그래도 기와는 얹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와 때문에 그 전통 한옥이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지금 아주 고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기와를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와가 일단 공사하는 기와공이 거의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기와를 안 하니까 인부는 좀 더 모자라지고 더 비싸지고 또 안 하고 그래서 문화재급이나 아주 전통 한옥만 기와하는 사람이 해서 기와를 잇는 인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와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좀 떨어질 텐데 거꾸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기와하는 사람들을 제가 불러서 우리 온돌 교육할 때 기와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양성을 하자. 그러면 이게 자기 일거리가 뺏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돌도 그랬어요. 온돌도. 온돌 가르쳐다오.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아까도 누구 얘기를 했잖아요. 남이 알면 이거 뺏긴다. 이제 그러면 점점 이 그 일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일하면 100%를 먹는데 100원을 먹어. 근데 이렇게 같이 일하면 이게 1,000원짜리가 돼가지고 내가 반 먹고 이 사람이 반 먹으면 500원씩 나눠 가지니까 100원보다 500원 버는 게 낫잖아요. 근데도 나는 100%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계속 100원짜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키워서 해야 되는데 다 한옥에 산다 그러면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일거리도 많아질 텐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온돌은 제가 거의 바꿔놓고 있습니다. 온돌은 논다 그러면 지금 놓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온돌 그래 할만하네. 왜냐면 가격도 이제 싸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가격으로 다 진행이 되고 이제 짓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 기와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직 기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기와가 돈이 그 한옥 짓는 비용의 거의 30%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기와에 많이 들어가고, 기와가 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기와는 보통 10년 내지 20년 가면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숨쉬는 재료이고 비를 맞기 때문에 기와에 막 와송, 요새 유행하는 그것도 나고 풀도 나고 이제 비도 새고 거기에 흙이니까 쥐도 들어가서 찰림도 하고 이게 구렁이도 살고, 그러니까 흙이니까 이게 흙을 사실 이렇게 얹어놓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옛날 집 빼놓고는. 서양에도 저 핀란드나 노르웨이 일부 지역, 또 아주 일부 지역 이외에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얹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요. 이 지붕에 얹는 것은 뭐 친환경 쪽이고 숨을 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흙이 이 각종 동물을 다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좋지 않은 점도 있고, 전에는 근데 부득이 흙을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초가 전에는 없었어요. 기초가 주춧돌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 위에서 꽉 누르지 않으면 이게 날아가고 움직이죠. 그래서 육중하게 위에서 무게로 꽉 눌러줘야 이게 되거든요. 기초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은 특이한 구조입니다. 뜬 구조라 그래서 기초가 없는 구조. 그래서 겨울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실제 우리 건축법에는 이 기초를 항상 동결선 이하로 묻으라 하는 그 건축법이 있습니다. 동결선이란 말은 땅이 이제 어니까 겨울에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녹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건물이 망가지니까 기초를 땅 속에 딱 묻어 놓으면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뜬 구조라고요. 주춧돌은 기초가 없이 이렇게 땅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으니까 이게 무거운 흙으로 딱 올리지 않으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부득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초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앙카볼트라 그래가지고 기초하고 이렇게 기둥하고를 속으로 나사로 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끈으로 달든지 해서 묶어놓기 때문에 이제 뭐 날아갈 우려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공법이 없으니까 흙을 안 올리면 안 됐죠. 우리가 이 목조주택이 몸에 좋고 흙집이 몸에 좋은데 결국 사람한테도 좋은데 벌레한테도 좋기 때문에 각종 벌레들이나 해충이 끼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조상들은 온돌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벌레를 퇴치를 한 거죠. 그래서 나무는 불에 타는 재료인데 불에 타는 나무를 불로써 보호할 생각을 한 아주 기가 막힌 탁월한 발상을 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인간 생활에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열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불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 역할을 한 거죠. 어쨌든 생활 환경이 과거랑 바뀌었다. 그래서 주거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한옥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바뀌었지만 자재도 개발이 많이 됐어요. 자재가. 그러니까 전에는 유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비싸니까 유리는 창호지 전체 붙이고 고기 한 칸 정도만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유리가 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비싸서 안 썼어요. 비싸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유리를 크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브라인드를 탁탁 가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중유리, 삼중유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새 한옥집은 가능하면 저는 벽을 많이 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분위기가 좋은데 유리로 다 이렇게 하면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못을 안 쓰고 유리도 안 쓰고 창호지만 쓰고, 근데 창호지가 유리보다 더 좋다? 이거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창호지하고 유리하고 성질이 워낙 다르니까 창호지가 이제 숨을 쉬는 재료긴 한데
약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나버리고 거기 바람 들어오고 또 매년 이걸 또 이렇게 띄어가지고 봄에 이제 그 물 뿌려가지고 그 햇빛에 말려서 풀바름하고 잘하시네. 근데 전통하는 사람은 그게 전통주택이면 하라는 거예요. 자기나 하고 있지 왜 우리한테까지. 그거는 이제 전통주택이나 박물관이나 뭐 어떤 문화재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리로 해야죠. 유리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에는 방이 작았는데 지금 방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야 되려면 나무가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철골이나 나무도 조립부재라 그래서 이게 트러스 또는 뭐 핑크 트러스라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일본 말로 가시오라고 그러는 엮어 가지고 길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철골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경량 철골 주택 또는 무슨 이제 목조 주택하고 포스코에서는 철골 주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의 맛을 살리면서 긴 스팬 경관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TV,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지금하고 전혀 달랐지만 지금은 그런 가전제품들이 등장을 다 했고 지금은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고 전기밥솥 갖다 놓고 이런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옥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한옥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고 한옥의 또 맛은 가져오고. 우리의 전통적인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마당과 온돌입니다. 마당과 온돌. 그래서 마당하고 온돌이 고유명사예요, 다. 서양에는 마당이 없어요. 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마당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당이 그 고유명사로 MADANG 이렇게 딱 등장했고 온돌도 ONDOL 이렇게 딱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은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동체성이 이제 많이 그 퇴색이 됐기 때문에 일부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쪽으로 되지만 그래도 이 마루라는 또는 이 마당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초기에는 서양의 아파트처럼 생겼다가 지금의 아파트는 서양의 아파트하고 전혀 다른 형태가 등장을 했는데 거실에 이제 크게 가운데 거실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당을 두던 그런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당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실 내진 대청이 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는 이미 이제 서양의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아파트가 됐고 요새 이제 아파트가 계속 진화하면서 전에는 현관이 없었어요. 현관이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문 들어오면 이렇게 조금 마당이 있는 현관이 큼지막하게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우리 전통의 그러한 그 앞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갖추게 되는 거고요. 뭐 사랑방이다, 안채다, 뒤뜰이다 이런 것들을 그 과거에 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아파트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재료도 전에는 흙과 나무만 썼지만 지금은 콘크리트도 있고 유리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 텍스류나 벽지나 이런 재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재료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한테 맞게 적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을 안 썼으니까 못을 쓰지 말자든지 옛날에는 깎을 때 대패로 했으니까 옛날 연장을 쓰다든지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한옥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한옥하고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에서 그 유지해야 될 것, 한옥의 그 핵심적인 특징, 온전히 유지해야 할 그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가지고 우리가 자기 집을 지을 때도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다. 그게 꼭 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기와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니까 기와를 꼭 갖춰야 되겠다라든지, 나는 이 공용 공간으로서 마루, 거실 공간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한옥의 어떤 맛을 자기가 간직하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가랑 이걸 상의하면서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주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주택은 핵심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능이나 편리성을 많이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리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리함보다는 편안함.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편안한 불편함이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밖과 안의 구별을 두면서, 내외의 구별을 두면서, 방에 이렇게 앉으면 그 창에 머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그 높이가 적정하게 있어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고, 밖에서는 방 안이 잘 안 보이고, 이런 그 교묘한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하는 것이 이제 한옥의 멋을 우리가 새로 지을 때도 갖고 오면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옛날에는 뒷뜰에는 이제 나무가 무성하게 장독대하고 뒤에 정원이 있고 마당은 하얀 백사를 깔아가지고 나무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한여름에 마당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게 이제 열기가 마당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뒷뜰은 그늘져 있어서 그늘진 데 있는 찬바람이 마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당으로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마루에서는 원래 바람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마당의 공기가 올라가고 뒷뜰의 공기가 앞으로 오니까 솔솔 바람이 이제 마루에서 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자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별로 딱 갖다 놓으면 해결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의 멋과 맛을 우리가 알고 에어컨에 사는 거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의 발굴과 보존에 집착한 나머지 현대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양옥의 편리성과 기능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전통 한옥의 깊은 맛과 멋을 도외시하는 거나 똑같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맛과 멋을 유지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그거에 집착해 가지고 현재의 기능이나 편리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현재의 기능과 편리성을 너무 주장을 해서 우리의 전통의 맛과 멋을 덮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은 바닥이 뜨뜻한 거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뜨뜻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바닥이 뜨뜻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닥이 뜨뜻하면 편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바닥이 뜨뜻하면 불편해한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살던 집, 고향, 음식이 자기 거에 맞는 거지 남의 거는 잘 안 맞아요. 대부분 내 고향이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좋은 어느 특정 지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 어렸을 때 자던 동네, 사람, 그것이 다 그립고 그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 TV나 어디에 뭐가 좋더라 하니까 그거 먹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서양 체질, 무슨 우리도 사상 체질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사는 게 가장 오래 살지 갑자기 바꾸면 이제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새로 확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그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집 질 때는 그 차차 이제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그 한옥의 그 온돌방은 그런 보편성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학문적인 얘기인데 현대 한옥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는 2조 조선시대 중후기 집, 무슨 전통 한옥의 일부를 개량한 집, 또 전통 한옥의 그 목구조 골조의 철유리 콘크리트, 보일러, 화장실 이런 것을 개량한 집, 점점 현대적인 집들이 되는 거죠. 넷째, 서양식 구조와 재료를 이용하여 한옥의 장식을 가미한 집.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전주시청사, 독립기념관까지도 이제 한옥의 범주에 뭐 넣을 수도 있겠고, 요새는 이제 일부 차용한 아파트에 장식만 한옥을 한 경우까지 한옥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한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변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서 변하지 않은 것은 계속 지키고 변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변하게 만들어서 현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연 태양이 일사각 때문에 생긴 여름에는 그늘이 지고 겨울에는 햇빛이 싹 들어오게 하는 게 천마의 각도거든요. 천마의 길이하고. 그래서 추녀.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녀가 그 잘 나와 있는 형태. 잘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추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익숙해요. 그게 가장 우리 기후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는 강수량이 적당한데 비를 적당히 내려버릴 수 있는 각도가 있고, 여름에는 그 하지 때 빛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 동지 때 빛이 방 안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요런 그 처마나 지붕 모양이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에 친숙하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지켜줘야 되겠다. 그 형태나 구조가 조금씩 바뀌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자연 친화적인 것들은 우리가 간직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나무나 흙이나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유지를 하자. 그리고 그 스케일을, 그 크기를 우리 인간 스케일에 맞게 우리의 익숙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수천 년 지켜왔던 것들을 좋은 점을 다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온돌바닥이나, 물론 온돌이 과거에 불 때는 온돌에서 지금 물로 하는 온돌이나 전기로 하는 온돌이나 이제 가스로 하는 온돌, 여러 가지 온돌이 발달해서 진행될 수 있겠고, 창호도 유리나 뭐 이 플라스틱 창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바뀌더라도 우리가 익숙한 어떤 창호의 문살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품격이 있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옥의 멋과 맛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편리성과 기능성을 갖춘 그런 집이 바로 철판 기와가 요즘은 아주 잘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흙으로 된 토기와가 있고
토기와가 있다가 그게 너무 비싸니까 시멘트 기와가 등장을 했고, 이제 시멘트 기와나 토기와는 다 수명이 짧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 게 동기와의 동기와 알죠? 구리로 하는 거. 기와도 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동이 색깔이 이제 파랗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 색깔이 점점 처음에 빨갛다가 파랗게 변하는 동기화가 있죠. 근데 동은 너무 비싸니까. 근데 분위기는 좋죠. 동기화가 있다가 요새는 그 플라스틱 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기화가 있고, 그것도 기화 모양은 비슷하고, 철판 기화가 요새 대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철판 기화는 한 장 한 장 된 것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길게 나와서, 요즘 시골에 가보면 이게 지붕이 새로 바뀌었다 색색깔로, 그러면 거의 다 그게 철판 기화입니다. 근데 철판 기화도 색색깔로 돼 있으면서 요즘은 이게 한식 기화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길게 만든. 저희 그 진천에 가셨을 때 아까 보셨잖아요. 그 집이 그 철제 기화죠. 철판 기화. 아프리카에도 많이 쓰이고, 철판 기화가 영구적이고 가격이 제일 싸고, 안에 단열재를 넣으면 단열도 편하고, 그래서 보통 기와의 5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지붕의 목적은 첫째, 비가 안 셀 것.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가 용이하거나 하자가 없을 것. 했는데 철판기와가 그 면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물론 단열재를 넣어주면 단열에도 좋고 가격도 싸고, 가장 큰 이제 흠이라 그러면 뭔가 그 맛이 우리 전통 기와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개발을 지금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옥에 철판 기와를 쓰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뭐 인정하고 안 하고는 나라에서 할 일이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죠.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작게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하고 여자는 작아도 흉이 안 된다. 작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면, 사람도 크면 많이 먹잖아. 큰 사람이 힘을 많이 써요? 아니에요. 크면 또 잠자리도 넓어야 돼요. 이불도 커야 돼. 옷도 커야 돼. 모자도 커야 돼. 뭐든지 다 커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큰 옷 작은 옷 가격이 같지만 옛날에 옷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집이 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작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검소하다는 표준이 되고, 집이 작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남의 재산을 내가 다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눠 가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과거에 선비라 하면 그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을 가진 안빈낙도하는 선비가 이상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이 아주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도 이렇게 낮게 만드는 게 에너지도 절약하지만, 굴뚝이 너무 높아서 밥을 할 때 연기가 풀풀 나면 밥 굽는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미안하니까 이제 굴뚝을 낮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의 삶과 이웃의 어떤 아픔을 기억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삶의 삶과는 다른 거죠.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앞에 내가 있고 뒤에 산이 있는 배산 임수라든지 뭐 이웃 간의 관계 이런 거. 근데 지금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이 집터를 보고 이런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보면, 자연과 조화를 하라는 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안 좋은 터다. 그러니까 그건 극복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집터가 못생기고 살기가 열악한 뭐 시장도 멀고 버스 정류장도 멀고 지금 생각하면 학교도 멀고 아무리 안 좋아도 이웃이 좋으면 가장 좋다 그 말입니다. 이 주변 환경은 자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환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터보는데 실제는 사람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호인이나 친구나 뭐 이렇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사후 관리를 고려한다. 결국은 두 사람이 산다. 다 나가면 둘만 남잖아. 또 그마저도 또 요새는 잘 나가서 혼자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후 관리는 작은 거일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조그만 게 제일 편해요. 어떤 면에서. 시골에서도 아파트에 살면 문 잠그고 나가기도 좋고 겨울에 춥지 않고 전원 생활은 다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시골의 아파트를 농촌주택 개량할 때 나라에서는 계속 단독주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다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시골 사람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요. 근데 농사에 불편하지 않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는 4층짜리를 설계해가지고 이제 12집이서 농촌 개량하는데 모아서 1층은 전체 다 터가지고 농기계 넣고 무슨 잔치하고 상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다 1층 만들어 놓고 바깥에 창고지고 아파트 타기.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죠. 겨울에 안 춥고 문 잠그고 나가기 좋고 그다음에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싶어요. 시골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아이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시골 사람들 다 창피한 것도 알고 뭐 이거저거 다 알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꾸 시골 사람을 그러니까 시골에 살아도 도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텔레비 보고 뭐 인터넷하고 냉장고 있다만 놓고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형태가 가장 편한. 주택도 그래서 아파트 형태로 짓는 것이 맞아요. 아파트 커봐야 몇 평이에요. 전용 면적 안 크다고요. 아파트가 큰 집이 요새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밖에 안 되잖아요. 25.7평. 그러니까 시골집 그래서 저는 20평 이상 짓지 말라 그래요. 20평. 그럼 20평 좁아서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바깥이 넓어서. 나중에 그거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은 이 시공업자가 짓지만 자기가 살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물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픕니까? 묻잖아요. 의사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근데 모르잖아요. 건축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가장 익숙하고 좋은 집이 뭔가를 얘기하고 자기가 알려줘야 거기에 맞춰 설계를 해요. 물론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의사도 어디가 불편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그려가지고 건축가한테 얘기하면 건축가가 그걸 듣고 맞춰서 원래 설계를 하면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건축가가 같이 가서 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떤 뭐 액자를 뭐를 거는가, 화장실에는 어떤 비품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렇게 쭉 보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왜냐면 말하라 그래도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설계를 이제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이 또 중요한 사람이 있고 부엌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가 2개는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큰 게 어떤 사람은 개수대가 이게 뭐 하나 2개 뭐 더 씻는 데가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자기 맞춤 집을 짓는 것이 그 변화를 감소시키고 편한 거죠.
그 집에 내가 익숙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지어버리면 집이 나를 짓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지을 때는 자기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서 지어야지 집하고 나하고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이 사람을 짓는다고요. 우리 한옥은 그래서 지역별로 다릅니다. 북부 지방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안 통하게, 안 춥게, 남부 지방은 남북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고, 제주도는 이제 더 잘 통하게 해놓고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지붕이 이제 미음자로 되는 것은 추운 겨울 북쪽이나 강원도 지방이 이렇고요. 또 우리는 그 장유유서 또는 부부유별 이런 전통이 있어서 과거에는 사랑방이나 안채가 이제 구별되어 있었고, 이런 문이 여성들 들어가는 문, 남성들 들어가는 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산에는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은 안 들어가면 그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도 이제 바뀌어 오는 거죠. 유교적 전통이. 뭐 재료는 이 전통 재료로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현대 한옥은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장구한 5,000년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그 발전돼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학인당인데 이제 화장실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한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서양의 그런 기능을 갖춘 한옥집이 되겠습니다. 양옥에 가까운 한옥이 되겠죠. 한옥이 현대적으로 미래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이건 이제 아파트 한옥인데요. 아파트는 어차피 구조나 이런 지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부만 인테리어를 바꾸고 일부 이제 거실하고 이 텐마루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단차를 조금 둬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온도를 만들고 분위기가 조금 들어 열게 창 놓고 이거 눈썹 만들고. 근데 한옥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아 이거 한옥이 아니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거나 말거나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옥의 정의는 이 학자들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하고 좋은 거죠. 이런 집은 마이너스 옵션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옵션은 들어봤죠. 집을 지을 때 옵션으로 뭘 이렇게 집어넣겠다 그러면 돈을 더 내고 뭘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옵션은 뭐냐면 분양받을 때 나는 이거 문짝 하지 마라. 주방 하지 마라. 그럼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만큼을. 그게 마이너스 옵션 제도가 있어요. 주택공사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너스 옵션으로 지었어. 그래서 분양받을 때 내부는 하지 마라. 벽지도 바르지 마라. 그럼 다 그게 돈이 남는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하고 마이너스 옵션 하면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한 2, 3천만 원을 더 더해서 이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요렇게 실제 지은 집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으로. 왜냐면 다 지어놓은 거 뜯어내고 하려면 국가도 손해고 자기도 손해니까. 마이너스 옵션인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업체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실제는 이 제도가 상당히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옥은 그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공공건물에 필요해집니다. 근데 공공건물은 이제 전에는 없던 거죠. 이거는 호텔이고요. 그러니까 호텔을 한옥으로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호텔에 왔을 때 특급 호텔이 한옥이면 훨씬 더 품위가 있겠죠. 이건 치과. 요 치과도 한옥 설명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벽이 병원같이 생기면 이빨이 좀 더 아프잖아요. 이게 좀 편안한 데서 좀 덜 아프게. 믿음 치과, 이믿음 치과 있고.
이건 동사무소. 이 동사무소는 유명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이렇게 유리로 싹 돼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 시흥도 이런 걸 하자 그러세요. 돈 별로 차이 많이 안 나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현대적 주택이 아니라 현대 한옥으로 하면 되니까. 이거 가회동이죠. 이게 가회동인가? 해화동 사무소. 해화동 사무소. 여기 가서 그러면 가족 관계 증명을 한번 띄워보시든가. 동사무소 내부. 그래서 진작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 우리 탓이에요. 전통하는 사람이 동사무소 이건 전통에 없는 거야. 그러고 안 하는 거지. 치과 이거 없는 거야. 그럼 못 하는 거지. 호텔 없는 거야. 주막이나 만들자. 뭐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 이렇게 그 현대 한옥하고 전통 한옥하고 집 짓는 순서나 내용이 다르지만 요게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현대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겠죠. 재료도 현대화해야 되고. 이 사진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다 됐네. 이 사진 그냥 쭉 볼게요. 경복궁이 이렇게 산과 궁이 잘 어울리는 우리 집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궁궐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호텔이나 이 세종문화회관이나 독립기념관이 이걸 따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가면서 현대적으로 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요. 경복궁은 그 자체로는 아주 잘 돼 있죠. 경복궁도 그 전에 없던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 지금 독립기념관도 전에 없던 걸 만들으니까 이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뭐 근정전 문 있고 이거는 여러분 보면 맨날 볼 수 있죠. 중국에 가면 한국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에서는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왔다 갔다. 경회루도 포항의 영일대 전망대라고 제가 설계한 게 있습니다. 이 바다 위에 이런 걸 지어놨습니다. 경회루 뭐 있고 사정전, 수정전, 침전, 강령전, 교태전 뭐 여기 구들들이 다 있습니다. 이 침전에는 구들 사진들이 교태전에도 구들이 있고 이게 구들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구들 보자 그러면 근데 다 문 잠가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바닥이 다 썩었죠. 이건 교태전에 구들에 있는 굴뚝들이고 아미산 굴뚝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자경전 굴뚝도 이쁩니다. 자경전 굴뚝은 이 십장생 굴뚝이라서 연가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제 다음에는 궁에 가면은 굴뚝을 보십시오. 굴뚝이 다 이쁘게 돼 있어요. 하마당 굴뚝, 향원정 이건 정자고요. 대문, 건춘문, 영추문. 이건 요새는 이제 한옥을 그 컴퓨터로 다 설계를 합니다. BIM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조립식이니까. 근데 이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한옥을 컴퓨터로 이렇게 설계해서 짓는다. 이렇게. 물론 이거 벽돌도 일부 쓰긴 썼네요. 3D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걸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어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그 전통 목수만이 아니라 도면이 이렇게 다 나오고, 대중화도 이렇게, 석가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짜가지고 딱 올리고, 부연도 한꺼번에 짜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목숨. 그러게요. 이제 여러 채를 지면 이게 생산성이 있는데 한 채 짓는데 공장에서 만드나 그냥 만드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벽은 이렇게 그 크레인으로 다 해서 놓고 하루 만에 다. 감사합니다.